심장이 두근두근, 숨이 차고 답답하고 그런 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전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주 본능적으로 훌륭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늘 이렇게 여유 있고 느긋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뭘 잘 성취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근심, 걱정, 불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늘 준비해요. 남들은 1시간 공부할 거 5시간 공부하고. 불안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많은 걸 성취하죠. 불안이 문제가 되는 거는 과도할 때. 그러면 도리어 내 원래 역량보다 상당히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불안을 낮춰주고 긴장을 낮춰주는 거예요. 입증됐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불안하고 미쳐버릴 것 같고 이럴 때 원장님께서도 불안감을 느끼셔서 좀 힘드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진짜 불안하다라고 느낀 적이 있었는데 내가 길거리에 내 자녀들과 나 앉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불안한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나는 나 앉게 되고 그때 이런 상상이 들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쪼이면서 숨이 안 쉬어지면서 와 너무 힘들다. 그게 갑자기 떠오릅니다. 인터넷이나 현대사회에서 이제 불안감으로 인해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불안이 많아진 거예요. 적어도 우리나라는 너무 경쟁이 세요. 그리고 또 SNS가 퍼지면서 누가 어디서 뭐를 하고 있는지 다 보여.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경쟁이 심한 것 같아요. 조금의 실수,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사회인 것 같아요. 지금 벌써 학창 시절부터 내신, 등급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 번 잘못 보면. 잘못하면 안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실패하면 큰일 난다. 이게 불안, 긴장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럼 불안하게 되면 생기는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불안할 때 생기는 대표적인 신체 반응이 심장이 두근두근, 숨이 차고 답답하고 가슴이 꽉 눌리는 것 같고 여기 목이 뭐가 있는 것 같다, 걸린 것 같다 그런 말씀도 되게 많이 하시고요. 몸 떨리는 거 그런 거 경험 많이 해보셨죠? 막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그런 것도 많고 땀 나는 거 막 식은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메스꺼운 분들도 있어요.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불안정한 느낌 이런 것도 많이 느껴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악화되면 감각이 저리고 차지고 약간 감각이 이상하게 느껴져요. 또 비현실감도 종종 말씀하세요. 비현실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뭐지? 꿈인가? 여기 지금 나 꿈꾸고 있나? 그걸 비현실감이라고 하고요. 이인증 증세도 있어요. 내가 나에게서 분리돼서 나를 바라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대표적인 불안 증세 중에 일종이에요. 인간이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가 있을까요? 불안감을 느끼는 거는 생존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불안하지 않으면 개체 유지에 불리해요. 예를 들어서 뱀이 왔어. 너무 느긋하네? 뱀에 물리겠죠. 개체 유지에 매우 불리합니다. 나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빨리 불안하게 느껴서 막 도망치는 게 발달돼 있어야지 그게 개체 유지에 유리한 거예요. 굉장히 본능적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과도한 불안이겠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막 숨이 안 쉬어지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막 뛰쳐나가고 싶고 그게 질병 상태가 된 거죠. 인간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 자체는 뭐 특별한 건 아니네요. 전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주 본능적으로 훌륭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늘 이렇게 여유 있고 느긋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뭘 잘 성취를 하진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근심, 걱정, 불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늘 준비해요. 노력하고 남들은 1시간 공부할 거 5시간 공부하고. 불안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많은 걸 성취하죠. 그래서 불안은 생존에도 유리하고 훌륭한 것들을 성취하는 거에도 굉장히 유리하다. 그럼 불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불안이 문제가 되는 거는 과도할 때. 즉 적당한 긴장 불안은 프리젠테이션도 잘하게 하고 달리기도 엄청 잘하게 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할 말을 다 까먹었어. 그리고 눈앞이 안 보여 갑자기. 그러면 다 까먹고 말도 못하고 그리고 식은땀 나다가 그냥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도리어 성취를 그르칠 수 있죠. 내 원래 역량보다 상당히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적당한 긴장과 불안이다. 그리고 건강한 건 뭐예요? 요만한 일에 요만큼 긴장 불안, 이만한 일에는 이만큼 긴장 불안. 근데 어떤 게 병적인 거다? 요만한 일에 이만큼 긴장 불안하는. 반대로 이만큼 긴장 불안 준비를 철저하게 되는 건데 요만큼밖에. 이것도 건강하지 않은 거죠. 불안 긴장도가 높은 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술이 중추신경 억제제거든요. 불안 긴장을 엄청 낮춰요.
알코올 중독 말고, 알코올 중독은 불안 긴장과 상관없이 생물학적인 요인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술 마시는 거 말고요, 술 되게 좋아하고 많이 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안 긴장도가 높은 분들이 많아요. 무의식적으로 술로 자가 치료하는 거예요. 술 먹잖아요.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유쾌해지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이래요. 치료제 먹으니까 확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중요한 게 뭐다? 뒤통수 치는 게 있죠. 술이 분해되면 아세트알데히드, 중간 분해 산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불안을 악화시키는 원인 물질이 돼요. 즉 술 먹으면서 내가 불안 긴장이 낮춰진다고 생각하지만 다음날 결국에는 굉장히 불안 긴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안하니까 또 술 먹고, 불안하니까 또 술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불안과 관련된 병들이 있을까요? 불안장애 카테고리의 질병들이 꽤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공황장애, 강박증도 상당한 불안 요소가 심하고요. 특정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로 많이 알고 계시냐면 폐쇄공포증 또는 고소공포증, 벌레공포증, 환공포증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범불안장애, 이것도 의외로 많은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범을 무서워한다 이 뜻이 아니고 일반적인 거 다, 예를 들어서 한강 대교를 건너는데 다리가 무너질 것 같고, 높은 데 올라갔는데 갑자기 떨어질 것 같고, 건물이 무너질 것 같고, 하필이면 폭탄이 나한테 날아올 것 같고, 폭죽이 터지는데 그 폭죽이 나한테 날아올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근심, 걱정, 불안과 연결되는 질병이 범불안 장애입니다. 이 장애라는 거는 지적장애 진단, 자폐장애 진단 이런 장애랑 조금 다른 장애예요. 영어가 달라요. 용어가. 그래서 우울장애, 공황장애에서의 장애는 disorder라는 영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질병이란 뜻이에요. 즉 공황질병, 강박질병 이런 뜻이죠. 어떤 장애가 됐다. 그런 거랑은 좀 달라요. 내가 불안장애인지 아니면 그냥 불안감이 딱 남들보다 좀 더 심한 건지 그런 거를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어렵죠. 그거를 좀 자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불안증이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요만한 건데 이만한 긴장 불안을 느끼면 그게 질병이거든요. 곧 정말 심각한 수준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수면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이 식욕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식욕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요. 불안 긴장하면 엄청 먹는 분들이 있어요. 폭식, 과식 그런 것도 상당히 증세가 있는 편이에요. 그런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아요. 불안 긴장이 과도해져서 사회적 기능, 직업, 학업,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이거는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 불안감이 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을 했어요. 그럼 그런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반려동물 불안을 낮춰주고 긴장을 낮춰주는 거예요. 입증도 했거든요. 심장 막 터질 것 같은 환자한테 반려견 안고 있게 하면 너무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고 이러면서 상당히 불안이 해소가 돼요. 또는 사랑하는 사람, 가족 아무나 하면 안 되고 가족을 이렇게 허그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런 거 너무 좋죠. 그럴 때 이제 옥시토신 같은 것도 분비가 되고 해서 불안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해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편안함, 행복 이런 거를 확 높여주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반려동물도 없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이런 포옹법도 있어요. 스스로 내 자신을. 근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공황 증세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쉬고 깊게 들이쉬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산화탄소가 빨리 빠져나가면서 산소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과도하게. 그러면 어지럽고 막 쓰러질 것 같고 기절하고 이래요. 심하면. 그래서 숨은 천천히 쉰다. 괜찮아. 나는 편안해. 느긋해. 이런 식의 시그널을 반대로 주는 거예요. 천천히 숨을 쉬면서. 그래서 불안 긴장을 낮추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건강한 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나가서 뛰어라예요. 불안하고 미쳐버릴 것 같고 이럴 때 나가서 뛰어라예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또는 악기에 취미가 있으면 악기 하시는 거, 뭐 만드는 거 이런 거 다 불안을 아주 건강하게 대처하는 다루는 방식이거든요. 그 고흐가 막 이런 그리고 하는 거 편안할 때 그린 거 아닌 거 아시죠? 너무 불안하고 너무 우울할 때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불안 긴장이 해소가 돼요. 병원에서 어떤 치료 방법을 해주시나요?
뭐 식욕은 어떤지, 일상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쭉 문진을 하고 필요하다면 검사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질병 정도는 아니다, 술 먹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고 좀 규칙적으로 생활하세요 해서 그칠 수도 있고요. 아, 이거는 질병 상태가 맞네요. 세로토닌 결핍 이런 게 꽤 진행된 상태라서, 세로토닌은 우리 뇌에 있는 이제 신경 호르몬 같은 건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고 이런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세로토닌이 많이 결핍된 상태라서 올려주면 증세가 사라져요. 그래서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게 되죠. 그리고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뭐 중독성, 내성, 습관성, 의존성 생기는 거 아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 전혀 그런 거 생기지 않고요. 보통 한 1년에서 길면 2년 먹고 약 딱 끊으면요 대부분 다 잘 지내세요. 병원에 가시는 거는 망설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배가 아파요. 그러면은 내과에 갈까 말까 엄청 고민해요. 배가 계속 아프네. 점점 더 아프네. 병원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시잖아요. 사실 정신과도 완전히 똑같거든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긴장하고 또는 너무 심장이 뛰고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고 막 이런데 이거를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고민을 하지 않고 가볼까? 검사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돼요. 이 정신과라는 게요 선진국 질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후진국들 있죠. 정신과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근데 반면 정말 선진국들은 서로의 정신분석가가 누군지 서로 이야기하고 나는 정신과 어디 다녀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럴 정도로 정신과가 굉장히 친숙하죠. 선진국은. 근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정신과에 대한 문턱이 정말 많이 낮아졌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 때는 정신과 하면 미친 사람들 가는 곳.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순간 정말 딱 깨달은 게 있는데 한 70대 할머니들이 와요. 불면증이 심해서 오셨대요. 네 할머님 잠 못 주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30년 이래요. 근데 한 40, 50대 중년들이 와요. 잠 못 주무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럼 한 3년, 4년, 5년 됐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20대 환자분들이 불면증 해갖고 오시잖아요. 잠 못 주무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일주일이요. 이래요. 훨씬 더 생각이 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많이들 선입관이 사라지고 정말 선진국화 됐구나. 우리나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한 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도리어 불안하면서 많은 걸 이루어요. 생존에도 유리하고 좋은 많은 성취에도 유리해요. 그런데 과도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과도한 거 조금만 낮추면 된다. 낮출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좋고 그게 좀 어렵다 하시면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불안, 긴장, 걱정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계시다면 주변에 이런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